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아챔 그 다음에 챔스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챔스 있고. 근데 보통 아챔2 경기는 잘 모르는 인간들 잘 안 넣어줬는데 이번엔 많이 넣어줬네요. 아무튼 뭐 잘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제 경기 어제 복귀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남네요. 아쉬운 부분. 일단은 뭐 아침에 물부 같은 경우에 양키스 무난했고, 보스턴은 막판에 이제 연장 가서 결국엔 이겨줬고, 그리고 나머지 미러키도 이기고 새벽에 있었던 신시, 샘프, 에틀 다 이겨줬는데 이제 아침에 토론토가 아쉽게 다 와서 져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축구는 어제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거 리버풀 승에 알라스르 마인인데 뭐 핵마인 했죠. 예상대로 이제 날강도는 휴식을 줬네요. 제가 그때 분석 때 말해드렸고, 리버풀 경기가 좀 빡세긴 했죠. 근데 그래도 막판에 반다이크가 넣고, 그 다음에 그거 마인 할 수 있었는데, 이햄무 할 수 있었는데, 그 에키테케가 그 누구였나 살라였나 아무튼 측면에서 이제 해줬는데, 그 완전 1대1 오픈 찬스인데 그거를 못 넣냐.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그 EMU 가져갔던 거 17배 됐을 텐데. 그리고 뭐 인테르도 됐고, 간바 경기는 와 진짜 토악질 나오긴 하네요. 심지어 퇴장 당하기 전에 그래도 역전하고 있는데 퇴장 당하고 한 20분 남았는데 한 골밖에 못 넣냐. 그게 좀 아쉽고, 그 뒤에 이제 울산 경기 결국에는 뭐 그 중국 팀들이 용병들이 다 튀어나왔지만 다 캐리거를 거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뭐 나이도 좀 더 들기도 했고 해볼만 하지 않나. 그때 폐해경인가 말할 때 말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극장 넣으면서 이겨줬고, 고베도 상대 뭐 나오긴 했으나 역시 아직까지는 이 중국 축구가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이제 뭐 J리그를 넘기에는 부족해요. 용병이 진짜 떼거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뭐 미넨도 결국에 이겨줬고, 그다음에 아라슬도 뭐 대승했고, 그리고 슬라프라 이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 아까 위에서 말했던 리버풀 에키티케처럼 그 인간도 진짜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둘 다 시간 인저리 타임 때 진짜 라인 부수는 스루 패스가 나왔는데 1대1 찬스였는데 그거를 못 쳐넣네. 저런 애들은 프로가 맞나 싶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둘 다 이제 극장으로 17배랑 13배 못 먹어서 좀 눈물이 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물보랑 이제 해축국 이제 메인들이 그래도 잘 들어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저런 이제 별점 표가 보고 싶다, 뭐 배당용 무농사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런 이제 끔찍한 부분이 안 나오길 기도하면서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잠깐만 구독자 게시판 좀 올려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먹은 줄 알았다고. 뭘 먹은 줄 알고. 그때 다 동점이긴 했잖아요. 동점이 이제 리드했는데, 근데 다 패스하는 순간 와 1대1 찬스다 이거 됐다 했는데 되긴 뭐가 되노. 대기권 돌파 슈터에다가 한 명은 막히지 않았나. 아무튼 그렇다. 일단은 타이포 대 메가서 먹은 줄이요. 끝까지 경기 봐야죠. 끝까지 봐야지. 한국말은 끝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다 보일 텐데 방제. 네. 일단은 요 경기 이 타이포란 팀 본 적이 없어요. 냉정하게 홍콩 팀이더라고요. 어제 봤죠. 그 이스턴 그 인간들처럼 뭐 기대치가 없는 팀이에요. 근데 이제 메가서 호주 팀이죠. 냉정하게 J리그랑 호주 팀 비교했을 때 J리그가 더 우위고, 심지어 이 경기는 지금의 홈도 아니고 원정 경기. 근데 이 타이포란 팀이 홍콩에서 뭐 리그 경기 지금 두 경기가 있는데 뭐 1무 1패 2득 4실 별로 기대치가 없네요. 뭐 용병들은 그래도 있긴 한데 용병들이 무조건 뭐 많다고 뭐 이기는 거 아니죠. 퀄리티가 좋냐, 뭐 구단 내 몸값도 뭐 1억도 안 될 만한 친구들도 많고. 반대로 이제 메가서 같은 경우 호주 축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이제 나올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호주가 뭐 축구에 엄청 이제 관심을 쏟는 그런 뭐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부분 자국 선수,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하시는 우리 지동원 씨 계시죠. 얼마나 해주겠노.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유경기 물론 홍콩 네임 그 나라 클래스적으로 호주보다 딸리는 건 맞긴 한데, 근데 메가서 따위가 이 정도 배당을 받는 게 맞나? 홈이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홈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도 뭐 올 홍콩 자국 선수들도 아니고,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그냥 프렌 한번 찔러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느낌입니다. 배당도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타이퍼 풀 정도만 봅시다.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고 냉정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경기는. 이 경기 뭐 슬랑우르 대 방콕. 얘네는 이제 작년에도 이 배트맨 대상 경기에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말레이시아 팀, 말레이시아 팀. 여기는 이제 당연히 태국 팀. 뭐 강리그 여기는 한 4위 정도 하고 여기는 3위 정도 하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뭐 이쪽이 좀 더 낫긴 해요. 뭐 그래서 3승 1무 달리고 있고 용병 자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공격 4, 5명, 미드 2명, 뭐 수비 3명 거의 뭐 깔맞춤 뭐 느낌으로 비슷하게 있고 물론 자국 네임밸류에서는 그래도 태국 팀이 낫죠. 근데 방금 말했던 그 선수들만 말해도 한 8명 8명이 한 10명 뭐 9명 정도가 뭐 이제는 다 용병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도 좀 더 나은 건 방콕이긴 한데 또 이 홈발은 또 무시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홈으로 돌아갔을 때는 방콕이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오늘은 슬랑 풀 쪽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카야 대 템피로버. 카야도 예전에도 올라왔고 지금도 올라온 뭐 팀 중에 하나입니까? 필리핀의 뭐 강호긴 하나 사실상 뭐 이런 아챔 와갖고는 힘을 못 써요. 옛날에도 봤듯이 그냥 뭐 어느 정도 좀 한다 하면은 개 쳐맞고 이제 두드려 맞고 지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템피로버. 여기가 무슨 나라였더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뭐 냉정하게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필리핀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기아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혼혈 친구들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필리핀도 물론 하고 있긴 하나 그래도 뒤처진 감도 있기도 하고 뭐 용병적인 부분은 둘이 뭐 엄청 거출하지도 않아요. 보통 이런 이제 동남아 친구들은 뭐 브라질산, 아르헨산 그리고 유럽에서 어디 주워와가지고 뭐 메꾸고 있는데 얘네도 팀은 신기하게도 돈이 별로 없는지 대부분 뭐 거의 아시아 쿼터 느낌으로 일본 친구들이 많네요. 여기도 뭐 한때까리가 일본 친구들이 있고 여기도 뭐 그래도 뭐 몇 명이 이제 남미산 있긴 한데 대부분 뭐 썩 좋지 않고 그런 거 봤을 때 뭐 결국에는 용병 차이도 템피로버가 좀 더 많기도 하고 사실상 여기는 한 일본 친구들만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국 좀 썩는다 쳐도 결국엔 여기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뭐 템피로버 승복이에요. 뭐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뭐 맨날 경기를 보냐 그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는 그냥 전력 차에서 좀 생각을 하고 갑시다. 다음에 베이징 거한데 이제 공안 한온가 이 인간들도 뭐 처음 보는 원래 이제 베트남은 비에텔인가 아무튼 뭐 그런 애들 올라야 되는 거 아이가. 아무튼 올라온 이유가 있죠. 일단 베이징 공안 뭐 현재 중국에서 뭐 4위인가 5위인가 하고 있고 공안 하노이 요 인간들이 이제 그래도 리그에서 1위죠. 1위 3승 1무 그 득점력도 괜찮더라고요. 10득 4실 여기 게이트만 그 우리 박항서 감독이 있었을 때 슈퍼 에이스 꽝하이 근데 얘 결장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슈퍼 에이스 한 명 빠지고 나머지 뭐 용병 라인들 봤을 때 이 꽁안 하노이가 좀 더 많긴 해요. 공격 4명, 미드 1명, 수비 2명, 키퍼 1명. 그리고 앞서는 당연히 뭐 브라질산 좀 있고. 근데 생각보다 원래라면 이제 중국 축구 라인들이 뭐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용병들이. 근데 얘네는 용병들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상하이 하이강이라든지 상하이 선화라든지 어제 했던 뭐 청두라든지 얘네보다 순위가 좀 떨어진 감이 있어서요. 결국에는 뭐 중국도 용병 빨이지 뭐. 아무튼 여기는 이제 용병 한 명 있고 그래도 기아 선수 있죠. 세르지니오 있고 그 다음에 장유닝 뭐 국대 뭐 선수 아닙니까? 장유닝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미드 쪽 수비 쪽도 뭐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적으로는 이 꽁안 하노이보다는 좀 딸리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 그냥 네임밸류 자체에서는 그래도 중국 선수들이 이 베트남 선수들보다는 좀 더 낫기도 하고 단지 용병 떼기에서 숫자가 좀 딸릴 뿐이지. 근데 그래도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엄청 뭐 차이가 났다 여기 거의 뭐 11명 다 튀어나온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것 같은데 그 정도 급도 아니기도 하고 냉정하게 그래도 베이징관이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도 좀 돈이 많이 옛날 같지 않네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거출한 친구들 많았잖아요. 뭐 박한부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도 베이징과한 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페루 반둥 대 그 라이언시티 인도네시아 팀 대 이제 싱가포르 아닙니까? 맞나 싱가포르. 일단 인도네시아 팀 뭐
기대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얘네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는 작년에 한번 붙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1승 1무로 테르반둥이 우세를 가져갔죠. 심지어 원정에서 이겼고. 근데 이제 그거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라이언시티 제가 하면서 말했지만 매번 이 아챔 2라서 그래요. 아챔 엘리트에는 이제 동남아 친구들은 못 나오죠, 사실상. 클래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아챔 2니까 나오는 거고. 아무튼 말했죠. 라이언시티는 대부분 그냥 뭐 얘네가 앞선 자체 용병 라인인데 현역으로 좀 이제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었던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선은 좋아요. 근데 수비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공격 축구만 한다. 오버 가는 게 낫다. 얘네들이가 맞대를 해서 한 번은 1대1, 한 번은 3대2 스코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충분히 1차전이 1대1로 비겼는데 그 경기도 오버 뜰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퇴장들이 나와가지고 좀 경기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렇지. 오늘도 딱히 퇴장 변수가 없다면은 감독도 찾아봤는데 그대로더라고요. 둘 다 좀 공격 성향이 짙고 수비에 대해서 일가견이 좀 없습니다. 특히나 동남아 축구 자체들이 크게 막 그런 이제 수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잘 안 해요. 뭐 왜냐면 그래도 뭐 이 축구 프로인데 뭔가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럽게 못하는 수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부분 좀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오버 찍는 게 가장 뭐 탁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경기. 아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고만 좀 하세요. 노잼 드립 고만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제 아재 형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1절만 하십시오. 애국가도 아니고 1절, 2절, 3절, 4절까지 할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경기 빠툼 나름 뭐 태국의 강호팀이긴 하지만은 현재는 뭐 4위 정도 하네요. 2승 1무 1패. 예, 그냥 뭐 준수하고. 표는 언제 보내주나요? 표요? 안 보냈나요, 제가? 잠깐만요. 일주일 패키지 하셨나요? 어제 하셨나? 일주일 패키지 했어요? 잠깐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깜빡했나봐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혹시 이제 오늘 후원했는데 표가 안 왔다, 아니면은 이제 뭐 패키지 했는데 표가 안 왔다 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보내드렸어요. 자, 이 경기 바툼 대 포항, 뭐 아까 뭐 말했듯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툼이 이제 태국의 슈퍼 에이스 송크라신이 있죠. 근데 얘가 저번에 그 무슨 경기였노? 그 국대 경기 A매치였나? 그 싸울 뻔했잖아요. 그 누구랑 했었노? 좀 중동 팀이었는데 바레인이었나? 누구였노? 친선전 경기하는데 태클 걸어가지고 발로 차버려가지고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네요. 이거는 팀적으로 상당히 큰 마이너스긴 합니다. 그리고 바툼도 용병이 뭐 그래도 뭐 브라질산, 아르헨산, 그다음 일본 친구 해가지고 이제 3명 정도 있고 미드 1명, 수비 1명,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큰 기대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뭐 포항이 뭐 그런 애들 별로 없기도 하고 어차피 자국도 쓸 거고 포항이 더 우세하니까 포항으로 가자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뭐 트렌드인가? 우리 K리그 팀들 자체가 지금 보면은 주전을 안 쓸라 하네요. 이게 리그가 거의 막바지로 들어가서 그런가 좀 그렇네요. 포항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미 선언을 했죠. 로테 돌리겠다. 로테 돌리겠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지금 들리는 뭐 소식을 들었는데 조르지라든지 이호재, 홍윤상, 그다음에 박승웅, 뭐 신강훈, 그다음에 기성용, 뭐 강민준, 황인재 이런 애들 다 결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전들이 많이 빠져요. 근데 또 이제 빠툼을 가기에는 이제 빠툼이 그래도 뭐 태국이니까 옛날에 이제 홈버프 엄청 더울 때, 근데 지금은 여름이 어느 정도 지금 지나갔고 기온으로 봐도 한 28도, 물론 이제 습한 거는 좀 있긴 하지만은 엄청 더울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는 그냥 언더만 찍읍시다. 언더. 포항도 좀 로테 예고하고 주축들 라인들도 많이 빠졌고, 바툼은 뭐 포항 빠졌다고 해도 바툼이 포항을 뭐 능가할 만한 그런 이제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냉정한 뭐 스쿼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더 보시는 게 나을 듯.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경기.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 방에 포항 팬분 있었는데 어디 갔노? 오늘 없네. 아, 한 번님 아이가. 클럽 브리헤드 모나코 있네요. 그 포항 팬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 오늘 로테 돌린다고. 자, 클럽 브리헤드 이제 모나코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감독이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깜짝으로 이제 주전들 나오겠다 하면은 뭐 그건 뭐 할 수가 없죠 내가. 그 기사 맞잖아요. 기사들. 있잖아. 리그가 한창인 시점에 아챔2 소환하면 빡빡하다. 홈과 어웨이를 잘 구별하겠다. 그런 말은즉슨 이제 홈에 왔을 때 두드러 패겠다 이거죠. 그동안 출전 시간이 적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됐죠? 요거 보여줬으면 됐지 뭐. 자, 이 경기 클럽 브레이드 모나코 당할 것 같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포항이 질 것 같진 않은데. 포항 팬으로서 포항이 이제 팬분이 있어서 말한 거 아니고 그래도 난 질 것 같진 않아. 포항이 최소 승무 사이즈 봅니다. 바텀 못 이길 것 같아요. 클럽 브레이드 모나코 일단은 클럽 쪽에 뭐 주포인 베르트만이 결장 중이네요.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하죠. 그래도 나름 주포 라인이 한 명이 이제 오늘 빠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모나코는 골로빈 그 다음에 자카리아 흐라데키 키퍼 살리수 공격 수비 미드 골키퍼 하나씩 빠지네요. 둘 다 뭐 팀적으로 좀 필요한 친구들이긴 합니다. 현재 뭐 클럽 브레이는 리그 뭐 압도적 1위는 아니긴 하나 항상 말하죠. 클럽 브레이란 팀 이 챔스에서 나왔을 때 웬만한 이제 강팀들 와도 홈에서만큼은 진짜 뭐야 끈끈해요. 그리고 모나코 정도면은 뭐 슈퍼 강팀까지도 아니기도 하고 모나코도 뭐 작년에 챔스 때 생각하면은 많이 털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클럽 브레이의 프렌 쪽 보고 팀 성향으로 봤을 때 모나코도 그렇고 이 경기는 뭐 각 라인에 이제 오늘 앞선에 좀 결장자적인 요소도 있기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골을 못 넣을 사이즈만한 경기는 아니라 생각해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브레이 프렌의 오버. 코펜 대 레버. 나 코펜 쪽에 뭐 미드 하나 빠지고 레버 쪽에는 주포 텔라가 빠지네요. 레버가 지난 경기에 감독 바뀌고 그 덴마크 국대였던 감독 바뀌고 나서 퇴장 당했도 불구하고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발은 좀 받는 것 같네요. 그런 이제 또 큰 이 무대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과연 챔스에서 토강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심지어 이제 원정 경기잖아요. 물론 이제 코펜하겐이 냉정하게 말하면 유로파 딱이긴 해요. 챔스에서 놀만한 친구들은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덴마크의 강호 1, 2 뭐 다투는 팀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옛날 같았으면 그냥 레버를 씻겠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다. 그냥 차라리 이 경기는 둘 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으니까 불안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뭐 오버 쪽으로만 봅시다. 맨시티 대 나폴리 이 경기 재밌겠네요. 물 좀 마시고. 이 경기 너무 재밌겠네요. 이 경기. 우리 덕배 더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덕배가 그 EPL에서 이제 그 맨시티 떠나고 이제 분명히 이 수많은 클럽 EPL에서 오퍼들이 왔지만은 다 거부를 했죠. 왜? 맨시티와 적을 두기 싫다. 같은 리그에서 뛰기가 싫다. 피해가지고 나폴리 왔더만 하필 챔스 대진에 맨시티를 만나네. 과연. 그 다음에 이제 결장자 볼게요. 맨시티 아이누리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르무시, 그 다음에 셰르키 이런 애들 빠지고 그 다음에 스톤스, 코바시치 뭐 이런 애들 미죠. 스톤스는 진짜 개 유리몸이긴 하네. 그나마 올 시즌 드디어 이제 스톤스 나온다 했는데 빠지면 이제 후사노프 끔찍하거든요. 후사노프는 아무리 볼 때마다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아직 얼라기도 하고. 그래 나폴리는 오늘 뭐 기존에 이제 센터백인 라흐만이 빠지고 루카쿠 뭐 결장 중이죠. 뭐 일단은 맨시티 지난 이제 맨체스터 더비에서 이겼습니다. 뭐 나름 더비 경기에서 이겼죠. 근데 냉정하게 뭐 옛날처럼 뭐 그런 빡빡한 맨체스터 더비면은 진짜 뭐 분위기도 업 텐데 뭐 요즘 봤을 때 둘 다 뭐 노답 그 자체에서 경기에서 이겼으니까 그래도 뭐 분위기는 띄었다는 건 좋고 그리고 또 희소식은 있죠. 그날 경기에서 말했듯이 뭐 그바루디올 또 복귀를 한다 했고 포든도 복귀한다 했는데 바로 골 넣었고 그리고 로드리가 드디어 이제 건강을 또 차리면서 지속적으로 또 선발로 나오면서
폼도 좋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뭐 좋은 조건들은 있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좀 압도적인 맨시티의 그 느낌이 안 나오긴 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폴리는 이 콘테 감독이 이끌면서 작년에 우승도 했고 지금 현재 리그 시즌도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뭐야 영입적인 부분도 올 시즌 더 보강을 하면서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 경기에서 딱 걸리는 부분은 뭐 두 가지 정도죠. 일단은 나폴리의 이제 콘테 감독. 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 콘테 감독이 리그는 존나 잘해요. 리그는 존나 잘해. 예. 근데 예로부터 꼭 이런 챔스, 클럽 대항전 여기만 오면 항상 죽을 써요. 리그에선 개 깡패짓 하다가 챔스만 오면은 맨날 싸. 그게 좀 걱정적인 부분. 근데 그래도 이 콘테가 이 펩 상대로는 전적은 좋아요. 꼴랑 뭐 한 번 더 이겼지만 4승 0무 3패. 예. 그래도 우세는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좀 불안한 요소는 그거죠. 나폴리에서 요새 뭐 핫한 친구들이 결국에는 뭐 맥토미니 작년에 이제 올해의 선수상 받고, 그다음에 호일룬 돌아와가지고 뭐 골 넣고 덕배고 좀 나이가 좀 들었고, 다들 근데 EPL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 층에서도 좀 그렇고 리그 차이에서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래도 나폴리가 1프렌도 아니고 2프렌이면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폴리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맨시티가 이겨도 뭐 한 골 정도 차로 이길 것 같은 느낌에다가 그래도 나폴리가 2프렌을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뭐 기존점 대비해서는 이게 또 2.5니까 뭐 오버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뭐 골의 기대치 값은 뭐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경기, 프랑크 대 갈라타. 일단은 프랑크 쪽에 크리스텐센 뭐 주전 수비 빠지고 뭐 이제 늙어버린 괴체 뭐 서브 결장이고, 갈라타는 오시멘 정도 결장하죠. 현재 뭐 갈라타 뭐 티르키 내에서 뭐 여전히 상위권을 뭐 지키고 있는 친구다. 근데 아쉬운 점은 역시나 뭐 오시멘이 빠지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메인엔에서 주원 르노이 사네, 그 다음에 티르키의 국대 아꾼 일마즈, 뭐 늙어 빠진 이카르디, 좀 굳이긴 해요. 그 중원 라인은 이제 긴도안 있죠. 긴도안 있고 토레이라라든지 뭐 미드 라인들. 그다음에 뭐 수비 라인들도 뭐 EPL 뭐 거쳐간 산체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등등, 신고 이런 애들 있고 세리에 거쳐간.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멤버는 있긴 하나, 근데 압도적이진 않아요. 최근에 이 갈라타사라이의 멤버를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압도적인 부분. 오시멘까지 나왔다면 좀 모르겠는데 나머지들은 조금 그래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얘네들도 유로파 딱이긴 해요. 체급적인 부분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 시즌 프랑크가 나름 뭐 그 에키테케 판돈으로 영입도 쏠쏠하게 어느 정도 잘 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래도 프랑크의 홈 뭐 강력한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소윤기는 뭐 냉정하게 뭐 압도적인 스쿼드도 아니고 옛날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티르키의 원정. 저는 별로 손은 안 갑니다. 홈에서 할 때만 그나마 좀 상대가 해볼만 하다 하면 갈만한데 오늘은 좀 아닌 듯. 그래서 용기는 프랑크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3.5인데 그래도 오버 볼게요. 2.5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스포르팅 대 카이라트. 이 경기 일단은 뭐 결장자 스포르팅은 주전 키퍼 결장, 그 다음에 나머지 딱히 없고. 근데 카이라이트 문제가 생겼죠. 주전 키퍼, 세컨 키퍼 결장, 공격 하나 결장하고. 그럼 이제 결국엔 서드 키퍼가 나와야 되거든요. 서드 키퍼 뭐 출전한 게 한 경기밖에 없어요. 불안합니다. 특히나 이런 큰 무대의 경기에서. 그것도 상대팀이 물론 뭐 바셀, 맨시티, 뭐 레알, 미넨 이 정도 급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카자흐스탄 팀 따위가 살다 이런 챔스에 올라왔다. 근데 하필 또 오늘 주전 키퍼도 아니고 세컨도 아니고 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 서드 키퍼가 나온다. 기대치가 없죠. 물론 이제 카이라이트가 그 셀틱과의 경기에서 두 번 더 이제 정규 시간 내에 비기면서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뭐 기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뒷문을 또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 친구도 없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포르투갈 팀들이 지금 행보를 보면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몇 번 보여주긴 했죠. 1차전에서 이제 벤피카
똥 쌌죠. 근데 벤피카 그 감독 잘렸죠. 챔스 선제 선제 두 골 넣고 어떻게 그 카라바오한테 세 골 처먹히고 지냐. 아무튼 그러면서 무리뉴가 친정팀으로 돌아왔죠. 다음에 좀 기대가 되네요. 그래도 이 클럽 대항전에서는 우리 무리뉴 형님이 먹어주긴 하거든요. 아무튼 뭐 벤피카가 이제 똥 싸가지고 좀 아쉬운 감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스포르팅, 스포르팅인데, 스포르팅은 지금 리그 내에서도 벤피카랑 달라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5경기 해가지고 4승 1패. 그리고 득점력도 15득 4실. 뭐 자국 내에서도 이 정도 뽑아주고 있기도 하고, 뭐 솔직히 이 카자흐스탄 팀 뭐 냉정하게 기대치 없잖아요. 그래서 요 경기 마인 1마인이면 좋겠구만. 2마인은 조금 그렇잖아. 어제 그 감바골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경기는 마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키퍼도 서드 키퍼에다가 이거 뭐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뭐 하겠나 이거. 심지어 홈도 아니고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스포르팅은 벤피카와 다르게 지금 리그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경기 뉴캐슬 대 바셀. 일단은 멤버 뉴캐슬 쪽에는 딱히 큰 문제 없고, 바셀이 이제 야말이 여전히 빠지고, 제가 말했죠. 야말이 다음 뉴캐슬전도 못 나올 거라고 리그 때 말했죠. 근데 오늘 못 나오고, 가비 뭐 발대 정도 결정이고, 지난 경기 바셀 제가 야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발렌시아 상대로, 물론 이제 정식 홈 경기장은 아니지만 지금 캄프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올 시즌 잠깐 임시로 한 2경기 쓴다. 그 헤타페전까지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간만에 홈이기도 하고 뭐 없어도 처바르지 않을까. 근데 좀 놀랍네요. 그 경기 이제 바셀이 로테 돌렸거든요. 심지어 뭐 하피냐, 레반 이런 애들도 다 교체에 가 있었는데 뭐 몇 대 몇이었노? 6대 0이었나 5대 0인가? 개두드려 팼죠. 그래서 체력도 세이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단지 이제 야말이 없다. 그것 때문에 아마 뭐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뉴캐슬의 이제 홈 성적이 좋으니까 배당을 뭐 이 정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배당이 높은 감은 있긴 해요. 내가 예상으로는 홈에서 뭐 바셀이 이제 뉴캐슬을 할 때 한 1.3 이 정도가 저는 합당하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원정 오면은 그래도 한 1.9 이 정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좀 많이 준 감이 있긴 해요. 아무리 야말이 빠지고 원정이라고 해도 심지어 배당도 올라가고 해외 배당도 올라가고, 여러모로 뭔가 좀 찝찝하긴 한데, 아니 근데 뉴캐슬이 경기 제가 지난 주말 때 이거 메인으로 가져갔잖아요. 뉴캐슬 울버햄튼전 그거 보고 있었는데, 와 이건 뭐 이긴 했는데 진짜 그 작년이 뉴캐슬 생각하면 안 되기도 하고, 멤버도 많이 굳어지긴 했어요. 엘란가, 기존 엘란가에,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오슐라 쓸라는데 오슐라 뭐 인간 아니죠, 스트라이커로서.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이제 그 프라이에서 볼테마드 데리고 왔고 지난 경기 골 넣고 했긴 했는데, 나머지 뭐 기존의 머피, 고든, 그다음에 반스, 멤버도 존나 굳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리 야말이 빠졌다 하지만은 지난 경기 뭐 로테 돌려서도 이겨줬고 체력도 쌩쌩하고, 그래도 이건 바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셀 승 볼게요. 배당이 좀 뭔가 찝찝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래도 2배 넘고, 바셀이 2배 넘는다. 아무리 원정이라고 하지만은 뉴캐슬 상대도 뭐 미넨 뭐 레알도 아닌데, 뭐 바셀승을 봅시다. 좀 찝찝할 뿐이지.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뭐 굳이 뭐 오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키토 대 쌍파울루. 이거 남미 챔스죠. 오늘 아침에 아쉽게도 그 파오메가 이겨버리네요. 파오메 프랭가스만 됐을 텐데. 그리고 우리 오늘 손흥민이 헤드트릭 했죠. LAFC는 햄무 뭔다 했는데 마인을 해버리네요. 아무튼 근데 뭐 기본 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겼잖아요. 프렌에다가 승리했으니까. 근데 이제 핸디캡 뭐에다가 이제 그냥 생으로 가져가서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면은 먹을 수 있다. 욕심 때문에 이제 못 먹는 거죠 결국에. 아무튼 그렇고, 남미 챔스 키토 대 상파울로, 여기에 에콰도르 팀, 그 다음에 이제 상파울로는 이제 브라질 팀 아닙니까? 키토 뭐 국대 경기도 많이 했죠. 에콰도르 할 때도 말했지만 키토 자체가 고산지대예요. 여기 홈 경기장 뭐 그때도 말을 했지만은 2700m. 그리고 오늘 키토 쪽에 주전 수비수 미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드 하나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포공스 한 명이 이제 오늘 라미레즈인가 미정이긴 하더라고요. 요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 결론으로 뭐 요약하자면은
공격 수비 수비 미드 한 명씩 빠지고 주포인 얘가 뭐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자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쟤까지 나오면은 더 좋지 않나. 왜냐면 내가 키토를 볼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잔잔한 부상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얘 아침에 나오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라미레즈라고. 그리고 브라질 팀 절대 무시 못하죠. 근데 그래도 이 쌍파울라는 팀이 뭐 브라질 내에서 지금 최상위권이 아니죠. 플라밍고가 최상위권이기도 하고, 그다음 이미 키토가 그 저번 경기에서 붙었죠. 보타보그랑. 근데 보타보그보다도 좀 순위적으로 좀 딸리고, 물론 이제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경기장은 뭐 고산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울고 갔잖아요. 키토랑 이제 그 보타보고 했을 때도 홈에서 2대0으로 이겨줬고, 경기력 자체도 압도적이었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뭐 체급적으로도 뭐 그래도 뭐 비슷할 수 있으나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생각하기도 하고, 또 원정 고산지대 경기에서도 힘들지 않을까 1차전은. 그래서 여기는 키토 승 볼게요.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남미나 언더만 봅니다. 언더. 다음에 이제 플라멩고 대 S2D. 브라질 현 최강팀. 그 다음에 이제 상대는 아르헨 팀이죠. 근데 여기는 뭐 여기도 뭐 일장 느낌의 친구는 아니잖아. 얘네가 6인가 8인가 그렇던데 뭐 기대치가 별로 없고, 리그에서의 원정 경기 자체도 뭐 크게 메리트 있는 친구들도 아니고, 뭐 플라밍고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조신 조르지뉴,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칠레의 뭐 국대였던 풀가르, 요 인간들 결정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나머지 친구들 있죠. 우루과이 국대 데라크루즈도 있고, 앞선 자체는 뭐 플라타, 그다음 우루과이 국대 아스카이타, 그다음에 뭐 에베르톤, 페드로, 뭐 브라질산 친구들도 여전히 있고, 여기는 뭐 체급적으로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요? 여기는 플라밍고 승 볼게요.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